오늘은 통풍의 핵심인 요산과 퓨린, 그리고 도대체 뭘 먹으면 위험한지, 어떻게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통풍은 단순히 고기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요산이 과해져서 관절에 결정이 쌓이는 문제입니다. 이 영상 끝나면 피해야 할 음식, 덜 위험한 선택, 생활 습관 체크리스트까지 가져가실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먼저 요산부터요. 요산은 우리 몸에서 퓨린이라는 물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최종 산물입니다. 퓨린은 두 가지에서 옵니다. 내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퓨린, 그리고 음식으로 들어오는 퓨린입니다. 보통은 요산이 생겨도 신장, 콩팥이 소변으로 배출해 균형을 맞춥니다. 그런데 생성량이 너무 많거나 또는 배출이 잘 안 되면 혈액 속 요산이 높아지고 어느 순간 요산 결정이 관절에 침착하면서 통풍 발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퓨린 많은 음식만 피하면 끝. 이건 아닙니다. 실제로 통풍은 요산을 얼마나 만들어놔도 중요하지만 요산을 얼마나 잘 배출하나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식만 나열하지 않고 퓨린이 많은 음식, 상대적으로 괜찮은 단백질 선택지, 발작을 부르는 생활습관 트리거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퓨린이 많은 음식, 먼저 고위험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내장류입니다. 곱창, 대창, 간, 염통, 콩팥 같은 내장류는 퓨린이 매우 높아 통풍 위험군에선 최우선으로 줄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일부 생선입니다. 정어리, 멸치, 청어, 고등어, 꽁치 같은 종류는 상대적으로 퓨린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국물까지 먹는 형태, 예를 들면 멸치 육수나 진한 해물 육수는 농축 이슈가 생길 수 있어서 누적되기 쉽습니다. 셋째, 조개와 갑각류 등 일부 해산물입니다. 새우, 홍합, 가리비 같은 해산물도 개인에 따라 요산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금지라기보다 내 몸 반응을 기준으로 양과 빈도를 관리하는 겁니다. 넷째, 고기 자체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게 진한 육수나 농축액입니다. 고기는 부위와 양에 따라 관리가 가능하지만 오래 우린 진한 육수, 예를 들면 곰탕이나 라멘, 진육수 같은 건 퓨린과 추출물이 국물로 빠져나와 농축될 수 있어 통풍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술입니다. 술은 단순 칼로리 문제가 아닙니다. 요산 생성 쪽에 영향을 주고 신장에서 요산 배출을 방해할 수 있어서 통풍 발작의 대표 트리거로 꼽힙니다. 특히 맥주는 술이라는 요소에 더해 성분 특성상 통풍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통풍 관리에서 중요한 건 무작정 단백질을 끊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체를 만드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무난한 단백질 선택지로는 저지방 유제품, 예를 들면 우유나 요거트가 있고 계란도 퓨린 부담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두부나 콩 제품은 콩은 퓨린이 많지 않나 하고 걱정하는 분도 있는데 실제 식단에서는 대체 단백질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인차가 있으니 처음엔 양을 과하지 않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고기는 종류보다 양과 빈도가 핵심입니다. 붉은 고기든 닭이든 결론은 과량 섭취가 문제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패턴보다 조금씩 횟수를 조절하는 방식이 더 실전적입니다. 통풍 식단의 목표는 완벽 회피가 아니라 재발 확률을 낮추는 겁니다. 이제 생활 습관입니다. 통풍을 악화시키는 트리거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분 부족입니다. 요산은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수분 부족은 배출에 불리합니다. 물 섭취는 통풍 관리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축입니다. 둘째, 급격한 다이어트입니다. 단기간 저탄수나 단식처럼 급격한 감량은 오히려 요산 대사에 불리하게 작용해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빨리가 아니라 꾸준히입니다. 셋째, 단 음료와 과당 과다입니다. 탄산, 가당 주스,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는 요산 상승과 연관되어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일 자체는 섬유질이 있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지만 액체 형태의 단맛은 특히 줄이는 쪽이 실전적으로 안전합니다. 넷째, 술, 특히 폭음입니다. 한 잔의 문제가 아니라 폭음이나 연속 음주가 트리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에 몰아서 마시는 패턴은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입니다. 수면이 무너지면 식욕과 음주, 대사 리듬이 같이 깨지고 염증 반응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통풍은 관절의 염증 발작이기 때문에 생활 리듬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섯째, 운동은 무리한 고강도보다 규칙성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도움이 되지만 갑자기 고강도로 과부하를 주거나 탈수를 부르면 좋지 않습니다. 가벼운 유산소와 중간 강도의 근력 운동, 그리고 수분 보충을 함께 가져가는 조합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실전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은 계란과 요거트, 통곡물이나 과일을 소량, 그리고 물을 챙깁니다. 점심은 두부나 닭가슴살 혹은 생선을 과하지 않게 채소와 밥을 적당히 곁들입니다. 간식은 견과를 소량 또는 무가당 음료로 하고 저녁은 과식을 피하고 국물은 진하게 많이 먹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음주 약속이 있다면 폭음을 피하고 물을 사이사이에 마시고 다음날 수분과 수면을 보강합니다. 핵심은 총량과 연속성을 관리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통풍은 퓨린에서 요산이 생기고 이것이 배출되는 균형이 무너지며 생깁니다. 둘째, 음식은 내장류, 농축 국물, 일부 해산물, 술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생활 습관은 수분 부족, 폭음, 단 음료, 급격한 다이어트, 수면 부족이 발작 트리거가 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통풍 진단을 받았거나 발작이 반복된다면 식단만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혈중 요산 관리와 약물 여부를 의료진과 상의하는 게 재발률을 크게 낮춥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